포장마차 뒤편 딸의 완벽한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다. 장인 도장만 있으면 끝이야. 혼수 들어오면 바로 빼고 튀자. 춘식의 손에서 담배가 떨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년간 사랑한 딸의 남자친구. 혹시 사기꾼인가? 하지만 이미 상견례 약속까지 잡혀 있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춘식은 눈을 떴습니다. 66회를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버스기사로 30년을 일하다가 은퇴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른 아침이 편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구나. 춘식은 작은 투룸 아파트 침실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아래층에서는 벌써 일찍 나가는 직장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깔끔히 한 뒤 회색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깨는 곧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맞은편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고 계셨습니다. 춘식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네, 김할머니. 건강하게 지내세요. 춘식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동네 뒷골목을 지나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 아침 해가 낮게 떠올라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춘식은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경로당 앞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모여 계셨습니다. 정구팀 할아버지들이 라켓을 들고 준비 운동을 하고 계셨고 바둑 동호회 어르신들은 이미 한판 시작하신 듯 했습니다. 춘식이 왔구나. 어서 와. 안녕하세요, 회장님. 춘식은 경로당 회장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아침을 보내는 것이 은퇴 후 춘식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주었습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니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젊은 세대의 취업난, 부동산 문제까지. 춘식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힘들구나. 우리 수진이도 결혼 생각하기 쉽지 않을 거야. 춘식 씨, 딸 시집 보낼 생각 안 하세요? 30 넘었는데. 옆에 앉은 정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쉽게 안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맞아요. 우리 때는 20살만 넘으면 장가 들고 시집 갔는데 말이에요.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본인이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보다는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을 먼저 봤는데 지금은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로당 옆 국밥집으로 들어가니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춘식 씨,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순대국 한 그릇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넣으니 몸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아침 한 끼가 춘식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중년 아주머니 두 분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착해서 다행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더라. 맞아. 우리 때와는 많이 달라졌어. 그래도 자식들이 행복하면 된 거 아니야. 춘식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위가 어떤 사람일지, 나와 잘 맞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경로당으로 돌아가 다른 어르신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춘식입니다. 우리 딸도 언젠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까? 저녁 무렵 춘식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에는 벤치가 몇 개 있었고 그곳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주변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급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도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이 참 보기 좋구나. 춘식은 훈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아빠, 저 오늘 학생들 시험 준비 도와주느라 좀 늦었어요. 근데 아빠 시간 되실 때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서요. 춘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구나.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은 분이지?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도윤이라고 하는데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좋아요. 춘식은 윤도윤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 준비할 건 없고?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춘식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딸이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기쁜 마음과 동시에 약간의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이제 수진이가 다른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법이니까요. 춘식은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를. 다음 날 저녁 춘식은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딸이 소개하고 싶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마음 한편으론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수진이의 원룸 앞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리면서 딸이 반갑게 나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그분은 안에 계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 한 남자가 정중하게 일어서며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적당히 크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인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수진이와 교제하고 있는 윤도윤입니다. 아, 네. 박춘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은 부드러웠고 악수하는 힘도 적당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앉으세요. 도윤 오빠가 준비한 게 있대요. 도윤은 미리 준비해온 듯한 과일과 떡을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내놓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좋아하실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정성은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걸 왜 준비했어요? 춘식은 도윤의 세심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요.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진이가 좋은 분이라고 하더군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춘식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고 수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대답이 적절했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도윤과 수진이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수진이가 행복하다면 저야 좋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분위기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춘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같은데 수진이도 행복해 보이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세상 겉모습만 믿으면 안 되지 않나? 장인어른. 도윤이 갑자기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 되시면 소주 한잔 하시죠.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춘식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과 술자리를 갖자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럴까요? 수진아, 너는 어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아빠랑 오빠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은 동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라 포장마차 거리는 퇴근한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니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저씨, 소주 2병하고 오징어 볶음, 순대 주세요. 도윤이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곧이어 알루미늄 접시에 담긴 안주가 나왔고 스피커에서는 7, 8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춘식이 좋아하는 분위기였죠. 건배하시죠. 도윤이 잔을 들어 올리자 춘식도 따라했습니다. 소주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제가 수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잘 부탁해요.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윤은 춘식의 버스기사 시절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자신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세 계약금만 마련되면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다녀와요. 춘식은 수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도윤 오빠 괜찮죠? 응, 좋은 사람 같다.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져. 수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춘식도 담배 한 대를 피우러 잠깐 나갔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춘식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내일까지 사채 원금 갚으려면 보증 서류 받아야 한다니까. 춘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사채? 보증 서류? 장인 도장만 있으면 끝이야. 혼수 들어오면 바로 빼고 튀자. 춘식은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서 몸을 일으켜 세우려던 순간 도윤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춘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좋은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 이상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춘식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돌아온 도윤은 아무렇지 않게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춘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들었던 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채, 보증서류, 장인 도장, 혼수 빼고 튀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수진이는 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 괜찮다. 술이 좀 세서 그런가 보다. 춘식은 얼른 둘러댔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이 앞에서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술자리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윤은 춘식을 택시에 태워드리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안에서 춘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내용도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춘식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간 춘식은 여전히 어제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국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춘식 씨,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옆자리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춘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인하지? 수진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도윤에게 직접 묻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도윤이 어제 건넨 명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춘식은 정장 주머니를 뒤져서 명함을 찾아냈습니다. 대한증권 영업부 과장 윤도윤. 명함에는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대한증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윤 과장님 계신가요? 윤도윤 과장님이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데요. 춘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확인해 봤는데 저희 회사에는 윤도윤이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춘식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가짜 명함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제 들었던 이야기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춘식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는 잘 다루지 못했지만 동네 PC방에 가서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 인터넷 좀 써야 하는데요. 네, 여기 앉으세요. 1시간에 1,000원입니다. 춘식은 서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대한증권을 검색해 봤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직원 명단을 찾아봤지만 역시 윤도윤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 정보가 나왔지만 딱히 확실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기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비슷한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비 사위가 보증 서류 요구하더니 연락 두절. 결혼 준비 명목으로 도장 받아가고 사라진 남자. 춘식은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진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춘식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또 집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때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춘식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걸 경로당 어르신들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녹음 버튼요. 아빠, 이번 주말에 도윤 오빠가 또 집에 올 거예요.
결혼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춘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다고. 만약 정말 도윤이 사기꾼이라면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약속 시간에 맞춰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중한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와요. 도윤은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한과 세트였습니다. 정성이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 도윤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절차상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위해서요. 춘식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떤 서류 말입니까? 보증인 서류인데요. 형식적인 거라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춘식은 조심스럽게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증인 서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춘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도윤은 미리 준비해온 듯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연대보증서입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까다로워서요. 물론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춘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대한 보증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세계약 보증서가 맞습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요즘은 다 이런 식입니다. 법이 까다로워져서요. 도윤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춘식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 말이 맞아요. 요즘 전세 계약이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춘식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도윤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심을 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서류는 은행에 가서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춘식의 말에 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도윤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그의 눈빛에서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어머니가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춘식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도윤의 어머니도 깍듯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말 좋은 분 만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번 사업에 대어서 빚이 좀 있거든요. 춘식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건 아니고요. 이번 결혼으로 자리를 잡으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전세 계약만 잘 되면요. 그 말을 듣고 춘식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요. 빚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도윤이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춘식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수진이가 있는 앞에서 너무 추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결혼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야, 수진아. 전혀 문제 없어. 계약금 3천만 원만 마련하면 돼. 춘식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요? 네, 전세 계약금이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춘식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보증까지 서달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아버지를 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빠 믿어줘요. 도윤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다 해결될 거예요. 춘식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도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춘식은 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신중하게 하자는 거다. 신중하게요? 아빠는 도윤 오빠를 믿지 않는 거죠? 그날 밤 수진이는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홀로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춘식은 인터넷 카페에서 전세 보증 사기 검색으로 더 자세히 검색해 봤습니다. 여러 정보를 찾아보던 중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 서명 요구하던 남자, 결국 연락 두절 이응 디귿 지응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춘식은 그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을 핑계로 접근해서 가족들에게 보증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낸 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저희 가족도 도윤이 진짜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수진이를 설득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춘식은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다시 수진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인어른, 시간이 좀 촉박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였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춘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춘식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세 계약서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모호했고 보증 범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에서 내가 보증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춘식의 말투가 달라진 것을 느낀 도윤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건 전세 보증금 범위 내에서입니다. 대략 2억 정도요. 2억? 처음에는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은 계약금이고요. 전체 보증금은 2억입니다.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억이라는 거액을 보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보증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저희가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테니까요. 하지만 춘식은 더 이상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사한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은행 직원 앞에서 다시 설명 듣고 결정하겠네. 춘식이 단호하게 말하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시간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아니야. 이런 중요한 일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 잠깐만요. 도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춘식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조용히 문 뒤로 다가갔습니다. 전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내일까지 안 갖고 오면 계약 파기다. 선의자도 물어야 해. 상대방의 목소리가 험악했습니다. 춘식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걱정 마. 장인 도장 받아오면 돼. 혼수 들어오면 그 돈부터 정리할게. 도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춘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도윤이 춘식의 발소리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재빨리 돌아서더니 춘식을 발견했습니다. 장인어른,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도윤은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일로 급한 전화였습니다. 죄송해요. 춘식은 방금 들은 내용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이었나? 별거 아니에요. 거래처 관련한 일이었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온 두 사람.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춘식은 의심의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서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시간이 좀 촉박해서요. 오늘 중으로 결정해 주시면. 아직 결정할 수 없네. 춘식이 잘라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윤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뭘 잘못한 게 있나? 춘식이 되물었을 때 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도윤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아, 이런 큰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해. 신중하다고요? 아빠는 처음부터 도윤 오빠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자꾸 이상하게 구시는 거예요? 춘식은 답답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딸에게 의심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보증은 위험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윤 오빠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진이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저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춘식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를 믿어주세요. 수진이를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방금 들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네. 아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세요? 벌써 몇 주째잖아요. 수진아, 이해해줘.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그날 밤 수진이는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춘식은 홀로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춘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PC방에 가서 윤아. 댓글에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춘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춘식은 PC방에서 본 게시물들을 프린트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도윤 오빠가 내일 어머니랑 같이 온대요.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세요. 상견례를? 네. 이제 진짜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의심을 표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일 오후에 하자. 고마워요, 아빠. 이번엔 좋게 봐주세요. 수진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춘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춘식은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대 동기인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는 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금융 관련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상호야, 나야 춘식이. 춘식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춘식은 상호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보증을 요구하는데 뭔가 수상하다는 것, 인터넷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봤다는 것까지. 그거 위험할 수 있어.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들었거든. 내일 오전에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춘식은 상호를 만나러 새마을금고로 갔습니다. 상호는 춘식이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봐봐. 여기 보증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이 조항들도 이상해. 상호는 전문가다운 시선으로 서류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즘 은행은 개인 연대 보증을 거의 안 받아. 대신 사채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족 보증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지. 그럼 이게 정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확실해 보여. 서명하면 바로 빈 연대 책임자가 되는 거야. 상호는 컴퓨터를 켜서 최근 금융사기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한 보증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해 줬습니다. 춘식아, 내 직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서류에 도장 찍으면 안 돼. 춘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라는 것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조회부터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상호는 윤도윤의 신용조회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니고 공개된 정보 범위 내에서만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라, 이거 봐. 윤도윤이라는 사람, 최근에 단기 연체 기록이 여러 건 있어. 그리고 다중대출도 상당해. 춘식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료 프린트해 줄 수 있어? 당연히 줘야지. 이런 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 상호가 건넨 신용조회서를 보니 춘식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에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도윤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윤 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상견례는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춘식만은 내내 긴장한 채로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수진이를 정말 아끼거든요. 꼭 좋은 가정 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두 사람이 행복하면 그게 최고죠.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춘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혹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 도윤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결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잖아. 괜찮은가 해서.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미리 준비한 신용조회서를 꺼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걸 한번 봐주면 좋겠어. 신용조회서를 본 순간 자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이게 뭐니? 빚이 이렇게 많아? 어머니, 잠깐 사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수진이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아, 설명할게. 사업하다가 잠깐 어려워진 거야. 하지만 춘식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빚이 정확히 얼마나 돼? 그게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춘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춘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연락했던 피해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혹시 윤도윤 약혼자분 맞나요? 저도 그놈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증거 자료 보내드릴게요.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 장인 도장만 받으면 된다. 혼수 들어오면 그 돈으로 정리하고 해외 나가자. 춘식은 그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오빠 말이에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거였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춘식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을 이용한 거야?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춘식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미 늦었어. 우리 수진이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거잖아. 도윤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어머님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해요. 춘식은 화가 났지만 도윤의 어머니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오빠, 빚이 정확히 얼마예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수진아, 말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억 정도. 2억이요? 춘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처음엔 그 정도였는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그래서 내 도장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네. 죄송합니다. 춘식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2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도장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혼수는 어쩌려고 했어? 그것도 빚 갚는 데 쓰려고. 수진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완전히 이용하려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춘식이 딸을 부축했습니다. 아빠, 제가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놈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춘식은 도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나쁜 놈이야. 우리 수진이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이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진짜였다고? 그런 말하지 마. 진짜 사랑이었으면 이런 짓 안 했을 거야. 도윤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니? 어머니, 정말 부끄럽다. 이런 아들을 둔 게. 춘식은 도윤의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하지만 제 아들이 이런 짓을 했으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도윤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겠습니다. 자수? 춘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한 일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그럴 거예요? 응, 수진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춘식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다른 속임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수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너를 이용하려 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어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아, 가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어머니가 춘식과 수진이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춘식은 도윤의 어머니에게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윤과 그의 어머니가 떠나고 나자 거실에는 춘식과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을까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든 속을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그건 아빠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고 넌 순수해서 그런 거야. 춘식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큰 피해 없이 끝난 게 다행이야. 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게. 아빠 도장 함부로 찍을 뻔했네. 춘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려서. 괜찮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자식을 지키는 거지. 그날 밤 파혼은 즉시 결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예식장 계약이나 큰 준비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파혼이 결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평소처럼 경로당에 나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 수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춘식 씨, 요즘 기분이 안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춘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가 며칠째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춘식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그냥 적당히 먹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짧은 통화를 마치고 춘식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춘식은 예식장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준비 단계가 아니어서 큰 손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춘식은 그 돈의 일부로 수진이 이름의 적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딸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적금 통장을 만들고 나오는 길에 춘식은 상호를 만났습니다. 춘식아, 그 일 어떻게 되었어? 파혼했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그래, 잘했다. 진짜 위험할 뻔했어. 그런데 우리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았나 봐. 며칠째 기운이 없어. 그럴 만하지. 하지만 시간이 약이야. 금방 괜찮아질 거야. 상호의 위로를 들으며 춘식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난 어느 저녁, 수진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수진아. 많이 좋아 보이네. 네,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수진이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빠는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잖아요. 저만 멍청하게 속았네요. 멍청한 게 아니야. 사랑하면 그런 거야. 상대방을 믿게 되는 거지. 춘식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로 너무 상처받지 마.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나타날 거야.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렇지.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해.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포장마차 갈까요? 오랜만에 같이 술 한잔해요. 좋지. 그러자. 저녁 무렵 부녀는 동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 도윤과 함께 왔던 그 포장마차였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앉으니 예전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기억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볶음 주세요. 춘식이 주문하자 익숙한 안주가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7, 8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건배해요. 좋아, 건배하자.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아빠, 제가 미안해요. 아빠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렸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마음부터 다치게 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이제 알아요. 아빠는 저를 의심한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어요. 춘식은 딸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걱정했었는데 이제야 진심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자식을 지키는 게 부모 역할이지.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두 번째 잔을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빠, 근데 정말 신기해요.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셨어요? 글쎄, 그냥 직감이었나?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어. 역시 아빠는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지. 춘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시며 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그리고 아빠 의견도 꼭 들을게요. 고맙다. 하지만 너무 소심해지지는 마. 좋은 사람 만나면 용기 내서 사랑해야지.
네, 알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부녀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진아, 아빠야말로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나는 거야. 포장마차를 나서며 춘식은 딸과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늦은 시간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세월이 가면 수진이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들었던 그 노래였습니다. 너도 그 노래 알아? 네, 어릴 때 아빠가 자주 들려주셨잖아요. 춘식은 딸과 함께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 속에 부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며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술잔 앞에서 드러난 예비사위에 숨겨진 두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거짓은 결국 드러나고 아버지의 직감은 딸의 앞날을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달콤한 말보다 중요한 건 솔직한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신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와감과 나눔이 또 다른 이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